운송합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예, 조졌죠. 대선이 기어코 찍혔습니다.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조상집 분위기일 테지만 아마 보수당 지지자가 아닌 분들도 어느 정도 이 조땜에 대해 공감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 보수지? 대체 왜 이렇게 조졌을까요? 아니, 대체 어디서부터 이 조짐이 시작되었을까요? 누구네는 이준석이 단일화를 안 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테고, 누군가는 대통령 탄핵, 또 누군가는 총선 참패, 또 누군가는 애초에 박근혜가 당을 조져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뭘 그렇게 따지느냐. 선거철에 딱 그것만 딱 잘했어도 얼마든지 이겼는데. 아가리 하십시오 영감님. 세상 사람들이 금붕어가 아닙니다. 무슨 사건이 생겼다고 이전 기억을 홀랑 날려먹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보다 사람의 기억은 오래가고 선거란 게 고작 아가리 파이팅 몇 합으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일이란 것이 절대 완벽하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벽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완성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누락되어서 실패하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복귀할 적에 지적한 결함이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였는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게 적절하다면 그 결함이 발생한 시기가 결과가 드러난 시기보다 한참 앞선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누구네 사생아처럼 말입니다. 이래서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다고 반드시 결과가 실패하나요? 아니죠. 그런 식이면 사람 숨 막혀서 어떻게 삽니까? 그럼 세상 모든 남자들은 첫사랑에게 바친 고백 때문에 다 호래비로 늙어 죽었게요? 결함이 발생했더라도 제때 보완하고 고치면 될 일 아닙니까? 이런 기회가 없다면 결국 인생의 모든 원흉은 아버지의 참지 못한 성욕이 되어버립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실패와 고통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건 막연한 남 탓일 뿐이죠. 다만 그 보완과 돌이킴의 기회가 무한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지점을 넘어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실패가 예정된 굴레로 빨려 들어가는 사건의 지평선을 지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사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죠. 우리가 곧 도래할 조땜을 완료형으로 라고 표현하듯 말이죠. 따라서 어떤 사건의 실패의 원흉을 지목하기 위해선 그것이 이 일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가치인과 이후로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그리고 그 결함을 보완할 마지막 기회를 놓친 시점까지 종합하여 지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따졌을 때 저는 보수당 실패의 단초가 이준석 오체분시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첫째로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최근 보수당 선거 승리의 두 축이 전통적인 노년층의 지지세와 2030 젊은 층의 지지세였죠. 이준석은 지난 대선 지선에서 2030 표심을 몰아온 1등 공신입니다. 이건 부정하면 양심에 털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의 2030에 대한 대의성을 당이 제대로 흡수도 못한 시점에 이준석을 찢어 죽여버렸죠.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야이 뿌락치 새끼야. 고작 그 한 줌이 뭐라고? 그 한 줌이 당신이 주장하는 바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나르고 교육자료로 찜쪄서 배포하는 유통망입니다요. 이 빡대가리야. 배송기사가 농업인구에 비해 적은 수라고 해서 다 내쫓으면 이야 농산물 참 잘 팔리겠다, 그죠? 이준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젊은 층에 대한 어필, 대화의 채널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계승한 사람이 이후로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사실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낸 보수당의 능력자는 이준석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단 썰고 보면 다시 나온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근거도 만족이 되었죠. 사실 이런 어필, 대화 채널의 다른 이름은 리더십이고 권위입니다. 권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정치의 처음과 끝이 권위이고 가오입니다. 권위를 챙기는 데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한 논리일 수도 있고 재력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승부와 승리라는 관철의 미덕에서 기인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놈이 권위를 갖는 것이죠. 이렇게 싸우면 잘해? 옥상 올라와. 보수당은 매번 패배했습니다. 지선도 가장 중요한 경기도지사직을 놓쳤고 총선도 졌고 대통령 모가지도 따였죠. 연거푸 승부에서 패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패는 따놓은 당상일 수밖에요. 이래서 정치가 승자독식의 세계라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만 따져서 이 핵심적인 가치, 가오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언제였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었다고 봅니다. 이거 기각이든 각하든 띄웠어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죠. 아니, 불가능했죠. 그게 됐으면 애초에 대통령이 계엄 조질 상황까지 안 갔어요. 총선 패배는 결국 한동훈의 책임입니다. 당대표 날리고 비대위원장 자리 먹었다면 그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죠. 그 한동훈이 왜 거기 갔습니까? 여당과 대통령실 간의 균형이 박살났기 때문이죠. 그 균형 박살의 단초가 뭐였습니까? 안철수 국무총리직 통수, 그리고 이준석 오체분시 사건이었죠. 이게 이준석 모가지 썰어버린 사건이 보수당 조땜의 원흉인 세 번째 조건, 결함을 보완할 마지막 시점이었음까지 만족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준석을 좋아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준석 보고 혀차는 노인네들보다 제가 더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혐오할 겁니다. 지금도 봐요. 자기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단일화 안 하고 뻗대며 꿈속에서 딸딸이나 치고 있잖아요. 빡대가리 새끼. 이 콘텐츠가 흥한다면 다음 편으로 이준석이 이번 대선판에서 내린 완주 결정이 왜 그리고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를 낱낱이 따져보겠습니다. 흥하지 않으면야 유튜브 알고리즘의 명령대로 연예인 뒷담화나 까러 가야죠 뭐. 아저씨 말을 왜 하다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하긴 뭘 해요. 좋댔다니까요. 우리 같이 드럼통 들어갈 준비나 합시다. 여태 살아온 행적 때문에 전 아마도 1순위 청약후보일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영상 끊기면 올 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